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도 병사들 사이에 구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선임병에게 두들겨 맞은 병사는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걸개 그림을 전시할 수 없다던 광주시가 비엔날레 재단이 판단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광주시의 입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15개 공공기관이 이전해오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소방센터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값 공방 때문이라는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입추이자 말복인 오늘 시민들은 더위를 이겨내느라 애썼고 농민들은 가을거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대 내 폭행과 가혹행위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광주 공군부대에서도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에 폭행 사태가 불거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타나 가혹행위도 문제지만 취재 내용대로라면 군 기강이 엉망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공군 제1전투비행단 영해 탄약고 상황실 안에서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에 시비가 붙은 건 지난달 9일 낮 2시쯤. 탄약고 시설을 보수하다 쉬고 있던 후임병 김일병에게 선임병인 하일병이 다가가 발로 툭툭 건드리며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울컥한 김일병이 선임병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 군인들이 싸움을 말렸지만 두 사람은 화장실에서 다시 마주쳤고 선임 하일병이 후임병에게 주먹질을 해 후임병의 코뼈가 내려앉았습니다. 다친 후임병은 청원 휴가를 마친 뒤 다시 부대로 복귀했고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생활관에서 격리 조치되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군 헌병대는 현재 징계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병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임병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먼저 폭력을 휘두른 후임병, 서툰 지시로 시비를 자초한 선임병, 군부대 내 기강 회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그림을 전시할 수 없다고 밝힌 광주시가 작품 전시 여부는 비엔날레 재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시비가 투입된 비엔날레 특별전 작품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지만 전시 여부는 비엔날레 재단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게 윤장현 시장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성담 작가는 제작에 동참한 작가들과 작품 수정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완성된 작품을 내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성담 작가 작품의 전시 불가 논란과 관련해 광주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민예총은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 홍성담 작가 작품 불허 조치는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작품을 예정대로 전시하고 광주시의 재발 방지 대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문상필 의원도 성명을 내고 광주 스스로 광주 정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문화예술의 사상과 정신은 어떤 이유로도 부정되거나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는 보도는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실제 피부로 와닿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구 5만의 자족 도시에 119 소방센터가 아직도 없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자치단체들끼리 서로 떠넘기기 공방이 이어지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나주소방서의 현장 대응팀 사무실. 갑자기 혁신도시 한정 건물에 불이 났다는 출동 지령이 울립니다. 화재 출동, 혁신도시 내 한전사고 화재 출동입니다. 나주소방서에서 혁신도시 한 화재 현장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재봤습니다. 35초 만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지만 골든타임인 5분은 지나가고 10분 41초 만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한전타워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한 실험에서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5분을 훌쩍 넘긴 10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가 있다면 5분 거리 가능하죠. 나주 소방서에서 혁신도시가 올라가니까 12분 정도 소요되고. 혁신도시 안에 당연히 새로운 소방센터가 필요한 상황. 소방센터 하나 없는 곳에 입주해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불안합니다.
기존의 나주시를 커버하고 있는 소방서의 그 시설과 인력이 그것도 부족해서 항상 그랬는데 이제 이 5만 명 규모의 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혁신도시 소방센터는 2년 전부터 짓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건물을 전라남도가 짓기로 결정까지 됐는데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건 땅값 때문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예산이 없다며 건물이 들어설 땅값을 서로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그 법을 넘어서 우리가 구입한다는 것은 의회 예산 승인을 내기가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소방센터를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1년. 공공기관과 주민 입주는 이미 시작됐는데 땅값 갈등 때문에 안전은 뒷전인 채 소방센터는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대부분이 노동법 등 관련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이 광주와 전남북, 제주 등 각 시군에 위치한 농공단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중 94.4%가 노동법 등 관련법을 어긴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노동청은 위반 업체들이 대부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자체 시정을 촉구해 위반 사업장 200여 곳 모두 시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농민회가 정부의 쌀 관세와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농기계를 전남도청에 반납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전남도청 앞에 이양기와 트랙터 등 10여 대의 농기계를 반납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민회는 다음 달 1일 시군별 농기계 반납 투쟁을 실시하고 중순쯤에는 서울 천막시위, 27일 전국 단위 농민대회 등을 예고하고 규탄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순천 곡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임명됐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정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가운데 호남 몫으로 최고위원에 임명됐습니다. 이 최고위원의 임명은 새누리당의 향후 호남 진출 전략과 현 지도부의 서청원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친박 인사가 없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인 입추이자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이었죠. 복다림은 하셨습니까? 더위의 끝자락과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의 모습을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락가락하던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사이 천변 다리 밑으로 캠핑 도구와 각종 먹을거리를 싸든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다리 한편에는 시원스러운 텐트가 쳐지고 이윽고 커다란 냄비에는 올여름 마지막 보양식이 푸짐하게 끓여집니다. 보양식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면서 시민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말복에서 말복 겸 오늘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놀러 왔습니다. 요 며칠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 속에도 가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의 대표 과일인 감은 어느새 번듯한 모양새를 갖추고 노랗게 여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배밭을 점검하는 농민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날짜가 빨라가지고 달은 안 나오고 하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시작된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난 후에는 다시 3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한낮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발표 이후 오늘부터는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됩니다. 정부가 주민번호를 대신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핀이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발급 창구가 한산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목포 공공도서관 출입구에서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카드 발급 신청서에는 아예 주민번호를 적는欄이 없고 이메일이나 다른 정보도 개인 동의를 받아 적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요. 이용자의 동의하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란 이름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범위를 본인 동의를 받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주민번호 대신 온라인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마이핀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마이핀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으셔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핀 발급 첫날 목포 시내 주민센터 접수 창구는 문의 전화조차 없을 만큼 한산했습니다. 접수 창구에는 민원이 없는데 마이폰 발급 사이트는 접속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만 본인을 확인하는 아이핀도 목포시의 발급 건수가 80여 건에 그치는 등 이용 실적이 미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의료, 약사, 통신 등의 개별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는 사례가 복잡해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완도 보길도와 진도 참찰산, 신안 임자도와 여수 돌산도의 공기를 조사한 결과 도시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산소 음이온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기 중에 비타민으로 불리는 피톤치드도 여수와 신안, 완도와 진도 순으로 농도가 높아 자연 치유 물질이 풍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서해안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기르는 고기가 주요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가두리 양식장 66곳에서 돌돔과 참돔, 조피볼락 등 횟감용 양식고기를 조사한 결과 이리도 바이러스병과 바이러스성 출혈성 폐혈증 등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덴마크 대사관과 한국과학기술원이 LED 조명 기술 교류를 위해 앞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덴마크 대사관 이노베이션 센터의 마리아스쿠 참사관 등이 광주를 찾아 한국 덴마크 간 LED 조명 기술 교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한국과학기술원의 LED 조명 관련 장비와 시설, 조명 실증 센터 등을 둘러보고 상호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덴마크 대사관 이노베이션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발전이 있거나 연구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국가 등을 선별해 해당 국가의 성장 동력원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중국 문화부장이 중국문화원 광주 분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차이후 중국 문화부장은 베이징을 방문 중인 윤정현 시장을 만나 광주시와의 문화 교류를 위해 광주에 문화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시장은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서 문화원 분원 설립이 중요하다며 중국 측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중국 문화원은 현재 서울시에 설립돼 있고 중국 내 한국 문화원은 2곳에 설치돼 있습니다.